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소리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디스크에 대한 질문들이 또 많아져가지고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교통사고로 디스크 진단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사고로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사고로 인한 디스크냐 아니냐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로 인한 디스크라고 한다면 사고 기여도는 몇 프로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 기간은 몇 년이냐, 이 3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사고로 인한 디스크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 피해자 보험사의 이런 디스크 사건에 대한 분쟁이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라면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척추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 퇴행성 척추 질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퇴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늙어가면서 생기는 이런 디스크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자세들이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를 많이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세들이 안 좋다 보니까 어린 나이부터 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분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고,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살면서 여태껏 허리나 목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MRI 촬영을 했더니 디스크래. 그럼 이제 피해자분들은 당연히 이건 사고로 인한 디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진단받은 이 디스크는 이게 사고로 인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건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진단받은 이 디스크가 사고로 인한 거냐 아니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냐, 이런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이런 평가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이건 100% 퇴행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5대5다, 7대3이다, 아니면 100% 외상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00% 퇴행성이다 이러면은 사실 피해자는 보험사한테 보상받을 길이 없고, 보험사도 100% 퇴행성인 걸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5대5다 그러면 절반만 보상을 해주면 되고, 30%다 그러면 보험사는 30%만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디스크에 대한 분쟁은 사고로 인한 거냐 아니냐,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기여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사고로 인한 디스크라고 한다면 기여도가 몇 프로냐, 이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고 기여도를 높게 그리고 잘 평가해주는 의사를 만난 게 또 운이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안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분은 이제 기여도를 평가를 해주는 의사를 찾아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떠돌아다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포기를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이런 기여도를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사실 귀찮거든요. 환자는 밖에 잔뜩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CD 보여주면서 디스크 외상 기여도를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에이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딴 병원 가서 알아보시라고, 큰 병원 가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아니면 에이 디스크는 100% 퇴행성이에요,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해버리면 편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그냥 아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분들이 많이 좌절을 하게 되시는 거죠.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사고기여도 50% 정도로 생각을 한다, 소견서를 써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운이 좋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환자분은 적어도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죠. 이 기여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기여도가 있으면 장애율을 산정을 할 수가 있고, 장애율을 산정을 한다라는 건 합의금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장애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 선생님 따라서 장애 기간을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짧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교통사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년 정도, 근데 신경손상이 심하고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마비 증상까지 있고 이러면 5년, 7년, 10년 이렇게까지도 보는데, 대부분은 보통 2에서 3년 정도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보통 2년 정도를 평가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상 기여도가 높고 장애 기간이 높아질수록 합의금은 늘어나요. 그리고 외상 기여도가 낮아지고 장애 기간이 짧아질수록 합의금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보험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사고로 인한 디스크가 아니다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외상교도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낮은 외상교도를 인정을 하려고 할 것이고, 장애 기간에 대해서도 한시 6개월, 한시 1년 이런 주장을 하는 보험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 기간을 짧게, 이러면 피해자들한테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보험사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교통사고 디스크의 딱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되게 복잡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의외로 되게 간단한 게, 사고로 인한 디스크냐 아니냐, 그리고 사고로 인한 디스크라고 한다면 사고 기여도는 몇 프로냐, 그리고 장애 기간은 몇 년이냐, 이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 합의금이 계산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험사랑 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간략하게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한다면, 월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사고 기여도 50%의 디스크 진단을 받고 한시 2년의 진단을 받았다. 그럼 제가 합의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외상교도 50%일 때 한 800만 원대 정도의 합의금이 계산이 돼요. 그리고 외상교도가 30%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500만 원대의 합의금이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30%일 때 한 500만 원, 50%일 때 800만 원. 그럼 피해자분은 한 500에서 800 정도 사이 금액에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디스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황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교통사고가 났어요. 며칠 정도 치료를 받다가 MRI 검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나를 치료하고 있는, 그리고 검사를 진행한 선생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죠. 아, 김 실장이 사고 기여도 확인해보래.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게 사고로 인한 디스크인가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뭐라 얘기를 하겠죠. 뭐 사고로 인한 디스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선생님 붙잡고 아무리 싸워봐야 그 선생님은 그냥 죽어도 아니다 해요. 그냥 100% 퇴행성이다. 그러면은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선생님이랑. 그 나를 또 치료해주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이랑 또 싸워봐야 난 이 병원에서 이제 치료 더 이상 안 받겠다, 이 의미뿐이 안 되거든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싸우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느냐. 왜냐면 그 선생님의 의견인 거니까. 근데 또 선생님이 난 사고로 인한 디스크라고 생각을 한다. 뭐 사고 기여도는 50% 정도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30% 정도 되는 것 같다. 뭐 20%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30% 밑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염자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합의금 계산해 보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30% 이하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현재는 한방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방병원의 이제 한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사고 기여도를 평가를 해주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사실 실무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고 기여도나 한시 장애 기간을 평가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한의사 선생님은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한방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CD랑 뭐 진단서 판독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이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선생님이거든요. 그럼 그쪽 병원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정형외과를 갔는데 선생님이 CD를 보시더니 한 외상교도 50% 정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병원에서도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하루는 한방병원, 하루는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한방 치료가 더 좋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해주는 것도 많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필요한 서류들은 정형외과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장애진단서라든가 어떤 소견서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서류들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쪽에서 다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정작 나중에 그러한 서류가 필요해서 선생님한테 서류를 발급을 하러 갔을 때 나한테 치료도 받은 환자도 아니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CD 들고 오더니 평가를 해달래. 그럼 선생님들 대부분 내가 왜 해줘야 돼? 나한테 뭐 치료받은 환자도 아닌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치료를 해줬던 환자라고 한다면 좀 뭔가 서류들이나 이런 거를 좀 수월하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뭐 치료를 받고 있으면 이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치료는 잘 받고 있느냐, 합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은 난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 기간도 길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뭐 몸도 힘들고 그래서 뭐 또 합의금도 높게 받아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보험사는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로 인한 게 아니다, 사고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퇴행성으로 갖고 있던 거고, 우리가 치료는 해주지만 합의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은 아니 의사도 사고로 인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사고 이전에 어떤 치료나 뭐 진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사고로 인해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사고로 인한 디스크다, 그러니까 너네는 나한테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저기 그러면 CD 진단서 판독지 주시면 우리도 검토를 해보고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합의금 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은 아니 CD하고 판독지는 뭐 여기저기 봐도 절대 주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못 준다. 니네 의료자문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에이 나 못 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사건은 여기서 더 이상 또 진행이 안 되겠죠. 보험사는 자료 줄 때까지 못 주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게 될 거니까. 보험사에서 CD나 진단서, 판독지 이런 이제 의무 기록들을 달라고 하는 거는 보험사 의료 자문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자료들을 줬을 때 의료 자문 결과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나와. 그러면 나는 합의금 받고 사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보험사의 의료 자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결과가 썩 좋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한 9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험사랑 피해자는 또다시 박터지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의료 자문을 꼭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의료 자문이 뭐 불법이네 합법이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의료자문 하면 큰일 나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고액의 합의금이 나가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좀 확인을 해서 합의금을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자문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아무런 대안이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의료 자문을 믿고 이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피해자는 어떻게든 사건을 또 끝을 내봐야 되니까 자료를 줬다 이거예요. 줬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보험사는 의료 자문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합의금을 원하시는 대로 드릴 수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피해자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쪽에서 받은 그 기여도 소견서. 그러면 보험사의 의료 자문과는 정반대되는 이 사고로 인한 디스크다. 그리고 사고 기여도가 50%다라는 이 소견서를 보험사한테 주게 되겠죠. 니네는 이렇게 받아갖고 왔지만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는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너네 의견하고 서로 다른 게 아니냐. 너희는 너희 입맛대로 자문을 받아갖고 온 거 아니냐. 이제 피해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보험사는 이거 선생님 치료 병원에서 선생님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좀 잘 써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서로 다른 이제 소견사들이 나오니까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가 있겠죠. 피해자분은. 분쟁은 항상 좋은 거예요. 전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외상 기여도라든가 이런 어떤 소견이 없고 그냥 의사들의 뭐 100% 퇴행성이다 이런 의견들만 들어놓은 상태에서 보험사랑 만약에 이런 분쟁을 한다. 그러면 피해자분은 어떤 입증 자료들이 없어요. 보험사한테 이게 사고로 인한 디스크라는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어요. 그냥 주장만 있을 뿐이죠. 주장만 있고 입증은 없는 그런 피해자가 되고 이 사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입증 자료가 있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야 니네는 이렇게 받아갖고 왔지만 우리는 이렇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도 그러면 뭐 저희도 다시 한번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시감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툭 까놓고 그냥 그러시면 원하시는 합의금이 얼마냐 우리가 맞춰드릴 수 있으면 맞춰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근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피해자분께서는 아까 제가 합의금 대충 뭐 500에서 800 이렇게 계산해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겠죠. 내가 보니까 이 기준이 다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합의금 한 800만 원 정도 되더라. 나는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합의할 생각이 없는 보험사라고 한다면 에이 그 금액 못 드려요. 그냥 치료 더 받고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보험사가 이제 합의할 생각이 있고 이 사건 어떻게든 끝낼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문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800까지는 좀 힘들어도 좀 어느 정도 금액에서 좀 조절을 해볼 생각은 없느냐. 좀 협상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0에서 800 정도 금액대 내에서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최대한 디스크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사랑 협의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 나는 꼭 굳이 800까지는 안 받아도 돼.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생각했을 때 뭐 600을 받아도 되고 700을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보험사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물론 강골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보험사한테서 한 푼도 양보할 수 없어. 다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물론 이제 합의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치료해주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험사랑 그나마 그 힘든 와중에 그나마 원활하게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쉽게 확률이 높게 그렇게 사건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사들의 소견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외상 기여도를 평가를 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건이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장애 진단서도 발급이 가능해져요. 이 피해자분은. 지금 외상기여도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서 또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해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요청을 하면. 그러면 그 장애진단서를 또 발급을 해가지고 보험사한테 줄 수도 있겠죠. 야, 나를 치료했던 선생님이 이런 장애가 나한테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 합의금을 줘라. 또 이런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도 장애진단서를 받았고 의사가 장애진단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도 그럼 우리도 의료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또 다시 검토를 하거나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뭔가 근거들을 계속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피해자의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디스크 합의가 그나마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합의금만 주세요 하는 분들보다 쉽게 그리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합의점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사건이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진단서 하나만 줬는데 디스크 보상 다 받았어.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운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냥 마침 그때 보험사가 합의가 되게 급했고 그냥 그 돈 줘서라도 이 사람 그냥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었던 거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합의금 드릴 테니까 자료만 나중에 보내달라.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합의금 먼저 입금해 드릴 테니까 입금 받고 나중에 CD 진단서 판독지만 좀 보내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의 5% 이상의 분들은 그렇게 사건이 진행이 안 되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나마도 이런 부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외상기여도 평가를 안 해줘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보험사가 자료 주네 마네 이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땐 절반 이상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줬는데 자문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런 대안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분들 나머지 절반 그리고 아예 애초에 그냥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적은 금액에 합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 디스크의 합의금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난 또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고 그냥 사건은 어려운 것 같고 대충 오늘 김 실장 영상 얘기만 들어봐도 이거 디스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전문가들한테 사건 맡겨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전문가분들도 사실 이게 합의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 600, 700, 800 이 정도뿐이 안 되다 보니까 소득 높으신 분들이야 이제 더 많이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합의금 자체가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디스크 내가 해드릴게요. 또 사실 이런 분들도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도움도 받기 힘들고 또 전문가들도 사실 일만 귀찮고 돈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사건이 이제 디스크 사건인 거죠.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제 디스크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얘기들을 좀 한번 해봤는데 영상만 듣고 딱 얘기 들어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쉬울 것 같아. 하지만 사실 보험사랑 이렇게 부딪혀 보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험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디스크 합의금을 지급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어렵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이 디스크 합의금에 대한 현실이거든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디스크 합의금은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큰 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보험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보험사랑 좀 합의하는데 1%만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